자, 지수함수 활용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푸는 거는 쉽지만 마지막에 정리하는 내용을 좀 꼼꼼하게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t년이 지나면은 이익금이 원금에다가 3분의 4의 3분의 t제곱을 곱한 만큼 불어나는 그러한 금융상품이 있고, 이제 여기 읽어보면은 처음 투자 금액이 90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A가 90만 원이고, 그리고 t년 후에 이익금 이 160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뭐 함수 ft라고 둔다면 t년 후에 이익금이 16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세우면 ft 즉 a 곱하기 3분의 4의 3분의 t제곱이 160만 원이고 여기에다가 a가 90만 원이니까 이러한 지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지수 방정식이니까 기본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자, 지수 방정식을 풀 때 1단계 밑을 통일하는 거 이제는 정말 기본이고, 그 다음에 2단계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좌변의 밑이 3분의 4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3분의 4의 몇 제곱 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식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목표는 좌변은 3분의 4의 3분의 t제곱 그대로 두고 우변도 3분의 4의 어떤 지수 꼴로 만들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와 목표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90만이라는 숫자가 여기 앞에 없어야 되죠. 그래서 양변을 90만으로 나누고 그러면 좌변이 3분의 4의 3분의 t제곱이 되고 우변은 90만 분의 160만 되죠. 여기서 이제 만, 10 약분하는 건 이제는 기본이죠. 그러면 9분의 16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리버리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우변을 3분의 4, 밑을 3분의 4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9분의 16을 3분의 4의 제곱으로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이 통일이 됐으니까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t값은 간단하게 6이 나와서 답은 이렇게 나와요. 6년 뒤가 되면은 90만 원이 16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6년이 지나면은 90만 원이 160만 원이 된다.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자, 이 문제는 여기 t 밑에 분모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조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는 지수함수 활용 중에서도 어려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실생활적인 맥락에서, 즉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맥락이죠. 금융투자 맥락에서 도대체 이 식이 뭘 의미하는지 꼼꼼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적어보면 t년 후에 이익금이 원금 곱하기 3분의 4의 3분의 t제곱이 된다고 하고 항상 해석을 할 때에는 이 지수를 t만 남겨두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식을 잘 정리를 하면 a 곱하기 3분의 4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t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테크닉을 발휘해서 지수를 t로 만들어 두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석을 해보면 이 지수 t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t가 하나 증가한다는 말은 1년 지날 때마다죠. 1년 지날 때마다라는 뜻이죠. 즉 매년 몇 배가 된다. 3분의 4의 3분의 1제곱 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이거를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로 해석을 해볼까요? 자, 매년 이 수를 곱한다는 말은 3년이 지나면은 이 수를 3번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4의 3분의 1제곱을 3번 곱해보세요. 지수끼리 곱하면 간단하게 3분의 4가 되잖아. 그래서 3년마다는 3분의 4배가 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만 해석하면 뭐예요? 여기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3년마다 3분의 4배가 된다라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숫자가 5가 들어가 있으면 5년마다 3분의 4배가 되는, 여기 숫자가 10이 들어가 있으면 10년마다 3분의 4배가 되는 그러한 금융상품이라는 뜻이고, 이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거꾸로가 중요합니다. 10년마다 3분의 4배가 되는 금융상품이다면 여러분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10분의 t제곱을 쓰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년마다 3분의 4배가 되는 금융상품의 식을 세워라. 그러면은 3년을 매년으로 바꾸어주고 얘는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고 이게 이제 밑이 되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연습해보면 이제 이 문제로서 지수함수 활용해서 가장 어려운 유형까지 마스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B와 A가 모두 1보다 크고 B는 A보다 큰 그러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B 그리고 로그 AB가 섞인 이제 힌트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로그 A의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접근은 A와 B의 값을 모두 구한 뒤에 로그 AB 자리에 차곡차곡 대입을 해서 답을 구해야지. 이게 첫 번째 접근 방식이고 두 번째 접근 방식은 AB 값은 아마 구하기 힘들겠지만 로그 AB 값이 뭔지 통째로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정답은 이 문제를 제대로 공부를 한 학생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답을 우연히 맞추는 게 아니라 난 제대로 알고 풀었다 하는 학생은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잘 아는 학생입니다. 왜 1번처럼 풀면 안 되는지, 왜 AB 값을 둘 다 구해가지고 대입하는 방식으로는 아예 접근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에는 크게 다항 함수가 있고 다항 함수가 아닌 것이 있다라고 대수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항 함수는 1차, 2차, 3차 이런 함수를 말합니다. 식으로 적으면은 x, x제곱, x세제곱 같은 것이 들어가면 다항함수입니다. 사실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다항함수라고 거의 같은 계열이라고 칩니다. 다항함수가 아닌 거에는 지수, 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다항함수끼리 이루어진 방정식은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하면 다항식끼리 이루어진 방정식, 다항 방정식은 1차식과 2차식을 마구마구 섞어놔도 개수는 다양하게 쌤 바꿀게요. 섞어놔도 웬만하면은 x값을 대충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수분해가 되면 깔끔하게 x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함수끼리 섞여 있어도 어떻게 치환을 해가지고 내가 잘 아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라든지 어떻게든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끼리도 비슷하게 로그함수끼리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끼리도 웬만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쌤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랑 이렇게 섞인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와 얘네가 섞였다.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해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xy 대신에 ab라는 문자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관계식을 정리를 해보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3a 곱하기 2 로그 b의 a 이꼴 b 곱하기 로그 ab 이거 문자만 ab가 아니라 xy로 바꿔보면은 다항식이랑 로그랑 섞인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는 그냥 1차항과 로그가 마구 섞였네. 그러면 A와 B의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 1, A와 B의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는 있지 않지만 문제를 맨 처음 풀 때 접근할 때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막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는 로그랑 그냥 AB랑 섞여 있기 때문에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없을 거야. 따라서 로그 AB 값을 통째로 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시도하겠다. 얘를 통째로 구할 테니까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보통 문자 X로 두잖아요. 선생님 그냥 K로 두겠습니다. K라고 두고 뭔가 시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잘 들어주세요. 지금 관계식이 이렇게 등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등호가 2개 들어간 식으로 나와 있는데 상위권 친구들이면 이걸 보고 지금 이 한 줄 안에 A와 B에 관한 식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 보기를 줄게요. 한 줄짜리니까 이것은 식 한 개다. 아니면 등호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식 2개다.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2개 같다, 이렇게 2개 같다, 이렇게 2개 같다 해서 식 3개가 들어가 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나요? 정답은 이거는 식 2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관계식이 2개가 적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2개가 같다 식 하나, 이렇게 2개가 같다 식 하나 들어가 있죠. 근데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성립하면 3번은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3번은 자동으로 거저 얻는 것이라서 이렇게 표현된 식은 사실은 관계식이 2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문제에서 로그 AB를 모두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 K분의 3A 이꼴 2분의 BK. 왜냐면 이제 K가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본분수 처리해서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는 3분의 3A 플러스 B.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미지수는 또 3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식은 2개인데 미지수는 3개야. 미지수 횟수보다 식이 모자라니까 A, B, K 값을 정확히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A, B 값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A, B는 몰라도 K는 구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A, B 값은 구할 수 없어. 근데 K는 문제에서 K 값을 물어보니까 이거는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식을 처리를 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어차피 구할 수 없는 A와 B는 소거를 하고 K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려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이러한 식을 봤을 때 할 줄 알아야 되는 생각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일단 1번식을 대각선끼리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BK제곱은 6A 대제. 그 다음에 2번식 그냥 이렇게 할까요? 2번식을 대각선끼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K 곱하기 3A 플러스 B는 9A 되죠. 그 다음에 3번식을 정리를 하면 3BK는 6A 플러스 2B 되는데 이 식을 적당하게 연립을 하지만 A와 A의 값과 B 값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연립해서 잘 처리를 할 때 A나 B는 소거를 하고 K는 살리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 3번식에다가 몽땅 다 밀어 넣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6A가 BK 제곱이라 돼 있잖아. 그래서 6A 자리에 A를 없애고 BK 제곱을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는 없애고 K를 살리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적을게요. 3번식이 3BK는 BK 제곱 플러스 2B 되고 B는 양수니까 양변을 B로 나눠도 되죠. 그래서 3K는 K제곱 플러스 2. 따라서 깔끔하게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 이꼴 0이라는 K에 관한 간단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목표한 대로 이루어졌죠. 내가 K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잡았으니까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K값을 구하면은 또 K값도 한 번에 안 구해주고 2개가 됩니다. 사실 여기를 볼 때부터 예견된 거였습니다. 대각선끼리 정리하면은 K제곱이라는 항이 생기죠. 그래서 대각선끼리 정리를 할 때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여기를 봐서 미리 예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풀이는 예상한 대로 끌고 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조건이 붙은 문제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적힌 조건이 아닙니다. B가 A보다 크니까 지금 K는 원래 로그 A의 B였잖아요. 이 조건이 언제 좀 많이 쓰이냐면 여기에서 취할 수 없는 K 값을 버리는 데서 많이 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로그 A의 B가 1이 되려면 A와 B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K 값은 1이 될 수 없으므로 K 값을 이렇게 2다 라고 하나로 결정 짓는 데에 이 조건이 보통은 자주 쓰여요. 네. 그래서 K 값은 2가 나오고 K는 원래 뭐였다? 로그 A의 B였잖아요. 그래서 답은 2가 나온다.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이 안에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까지는 첫 번째 풀이이고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두 번째 풀이도 소개할게요. 급할 때 쓸 수 있는 풀이입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비례식을 좀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 이꼴 분수 형태의 식을 처리를 할 때 가끔 필살기로 쓸 수 있는 그냥 꼼수 같은 건데요. 지금 식으로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숫자로 한번 대입을 해서 이해를 시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5분의 2라는 숫자로 고치고, 그리고 여기를 뭐 10분의 4로 고치고, 여기를 뭐 뭘로 고칠까요? 20분의 8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비례식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죠. 자, 이때 이 각각이 모두 5분의 2라는 비를 갖고 있으니까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 중에 두 식을 골랐을 때 분모끼리 더한 거, 분의 분자끼리 더한 것도 같은 비를 갖는다라는 것이 성립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더해도 됩니다. 네, 선생님은 그냥 하나만 적을게요. 자,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면은 어떤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그냥 비례식 중에 아무렇게나 두 개를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더했을 때 나머지 한 수와 같아진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분자가 이미 같아져 버리지. 그 말은 로그 A의 B 더하기 2 로그 B의 A가 3과 같다라고 정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로그 A의 B를 뭐 K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부분을 정리를 하면 K 플러스 K분의 2는 3이 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양변에 K를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되어서 아까와 똑같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K 값이 2가 되는 풀이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이 아마 이러한 성질이 가비의 리였던가 검색해보면 나올 건데 너무 옛날 수학이고 선생님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렇게 풀라는 게 문제의 의도이지만 학생들이 잘 못하니까 이러한 꼼수가 어디 학원가에서 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비의 리라는 꼼수는 옛날부터 수학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에서 자주 쓰던 그러한 필살기라서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소개한 데에서 이 풀이가 살아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풀이 1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방금 15번까지 다소 어려운 문제가 지나갔고 16번은 무난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x, y는 실수이고 두 식을 만족할 때 이러한 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르는 문자 x, y 두 개, 따라서 필요한 관계식도 두 개. 그러니까 늘 하던 식으로 x와 y에 관한 두 개의 관계식을 뭐 하면? 연립하면, 지금 연립이 아니라 각각에서 x랑 y 값을 구하게 생겼네요. 보니까 연립하고 말고 자시고가 없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어쨌든 1번에서 x 구하고 2번에서 y 구한 다음에 쏙 대입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도 되고 x랑 y를 구할 게 아니라 x분의 1과 y분의 1을 구해도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둘 다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세련된 x분의 1과 y분의 1을 구해서 쏙 대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거나 그거지만. 자, 지금 첫 번째 식이 45의 x제곱은 27이라고 돼 있고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x분의 1이야. 그러면 부치수를 x분의 1제곱,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제곱 하는 테크닉이 문제 풀 때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러면 좌변은 45가 되고 우변은 27의 x분의 1제곱이 되어서 여기서 나는 x분의 1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27이 상당히 거슬리잖아요. 그죠? 밑을 없애는 방법은 반대로 뭘 취하는 거더라? 양변에 똑같이 로그 27을 취하는 거더라. 그래서 샥샥 없애주면 x분의 1이 로그 27의 45가 됩니다.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소개한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똑같이 취해주는 테크닉이나 양변에 내가 없애고 싶은 숫자를 가져와서 로그를 취해주는 거나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니까 아주 그냥 손이 닳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스스로 해봤습니까? 그러면 5의 y제곱은 3.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처럼 똑같이 y분의 1제곱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할게요, 그냥. 그러면은 3의 y제곱, y분의 1제곱은 5. 따라서 양변에 로그 3을 취하면 좌변이 y분의 1 되고 우변은 로그의 3의 5가 되죠. 그래서 이 기역과 니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1인데 이거는 3 곱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니까 내가 구한 것을 대입을 하면 그냥 단순한 로그 뺄셈이 되죠. 자, 27을 3의 세제곱으로 고치면 3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3분의 3 곱하기 로그 3의 45가 되겠죠. 따라서 로그 3의 5분의 45니까 9가 되어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좀 멈칫한 이유가 뭐냐면 x분의 1, y분의 1을 구하는 것보다 그냥 x랑 y를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는 게 훨씬 빨랐을 것 같아요. 지금 풀고 보니까 그 풀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왜 그럴까? 쌤이 좀 의문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미술품의 가격이 매년 2%씩 상승한다면 현재 가격의 2배가 되려면 몇 년 걸리냐 하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매년 2%씩 상승한다, 몇 퍼센트 할인한다, 얼마씩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것을 모두 몇 퍼센트가 된다 꼴로 고치고 문제를 풀라라고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매년 2% 증가한다는 말은 매년 102%가 된다라는 말과 똑같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1년 지날 때마다 102%를 곱해 나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기호도 웬만하면 떼죠, 그지? 102%는 102 곱하기 1%이고 102 곱하기 1%는 0.01이기 때문에 퍼센트 기호를 떼면은 1.02가 됩니다. 한마디로 매년 1년 지날 때마다 1.02배가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 정도 문제를 풀 친구들은 아마 이거는 바로 됐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식이 없기 때문에 식을 스스로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몇 년 후인지 구하랬으니까 n년 후라고 두고 이제 n에 관한 식을 세우면 잘 보세요. 미술품의 원래 가격이 있는데 이걸 원래 최초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초 가격이 있는데 1년 지날 때마다 1.02배가 되는 그러면은 n년 후의 가격은 1.02의 n제곱배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간단하게 식을 세우면 fn은 a 곱하기 1.0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서 나는 n년 후의 가격이 얼마가 되기를 원한다. 최초의 가격의 몇 배? 2배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a는 a 곱하기 1.02의 n제곱이다 라는 치수 방정식을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a는 그냥 약분을 해주고 n을 1.02의 n제곱을 좌변으로 좀 옮길게요. 그러면 1.02의 n제곱은 2다. 정말 간단한 치수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치수 방정식은 밑을 통일하는 게 먼저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어떻게 밑을 1.02로 통일하겠니? 그지? 그래서 밑을 통일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요. 대신에 문제에 원래 없던 힌트가 나와 있죠. 로그 2의 값과 로그 1.02의 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 풀 때 기본인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로그 1.2. 근데 구하는 거는 1.02가 없으면 두 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연히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겠죠. 왜? 그래야 로그 1.02를 써먹을 수 있겠지.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좌변은 n 곱하기 로그 1.02가 되고 우변은 로그 2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로그 1.02와 로그 2 값을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n은 0.0086분의 0.3010
그러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1만, 즉 10의 4제곱을 곱해주면 다 곱해주면은 N은 86분의 3010이 되겠죠. 뭐 약분은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하면은 43분의 1505까지는 약분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뭐 스스로 나눠봐야 되죠. 1505 n이 깔끔하게 숫자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몇 정수점 얼마 이렇게 소수점 나올 건데 나눠보면은 150 안에 43이 3번 들어가죠. 그래서 빼면은 215 깔끔하게 35번 들어가는 깔끔하게 약분되네. n의 값은 그냥 깔끔하게 35가 나오네요. 그러면 답은 얼마다? 35년 후에 미술품의 가격이 원래 2배가 된다라고 답을.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2의 x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자, 한마디로 그냥 영어에서 독해할 때 주어 찾듯이 하면은 1번과 2번이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을 잘 구해가지고 1번에 해당하는 식을 잘 구해서 직선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시키면 2번이 된다라는 구조로 식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보고 두 함수가 역함수다라는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역함수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라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 수업 시간에도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 고2 수준에서 필요한 거 4가지, 3가지인가? 4가지를 복습도 했었어요. 혹시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선생님 사이트에 요 글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사이트 주소고 일단 사이트를 들어간 뒤에 역함수라고 입력해서 들어가면 역함수에 대해서 총 정리된 글이 있습니다. 시간 될 때 시험 전에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공부를 했다면 이 문구를 보고 1번과 2번이 서로 역함수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1번 함수를 구하고 거기에서 뭐 하면 역함수 식을 구하면 역함수 식은 또 어떻게 구하나요? x랑 y 자리 바꾸고 좌변을 y만 남겨두고 정리를 하면은 되잖아요. 그치? 그러한 절차를 밟았을 때 이 두 번째 식이 된다는 것 가지고 아마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차근차근 1번과 2번 함수의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 이꼴 2의 x제곱 플러스 2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x 자리에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이 대입되면 되니까 식은 간단하게 y 이꼴 2의 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식은 y 이꼴 2의 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 이꼴 로그 2의 8x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그러면은 x 대신에 뭐가 대입되면 되겠다?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y 이꼴 로그 2의 8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식은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 이꼴 로그 2의 8 곱하기 x 마이너스 2인데 이 로그 2를 각각의 진수에다가 분배를 해서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그럼 뒤에 것부터 적으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2의 8이니까 3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2번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번에서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이게 1번식인데 x랑 y랑 뭐 하고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좌변을 y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일단 플러스 2를 이항해야겠죠. 그러면 2의 y-m제곱은 x-2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좌변에 y만 남기고 싶은데 밑에 2가 있으니까 고추장스럽죠.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 2를 취해주고, 그러면 로그 2 없어지고 y-m은 로그 2에 x-2가 되어서 마이너스 m만 이항해주면은 로그 이꼴 로그 2에 x-2 플러스 m이 됩니다. 얘는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얘가 뭐다? 1번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 결국 얘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지. 자, 그래서 내가 구한 식이 곧 이거예요. 모양만 비교해보면은 m값이 간단하게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또 제일 중요한 거,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인 거 캐치했느냐, 캐치했으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풀라고 했는데 잘 보면 1번은 지수부등식이고 2번은 로그부등식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별로 놓치지 말고 단계별로 해야 될 거 다 풀어야 이제 빠뜨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수부등식은 그냥 밑 동일하고 지수끼리 비교하고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유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번에서 실수한 학생은 잘 없을 거예요. 자, 일단 밑을 통일하자. 모두 2로 통일하면은 좌변은 2에 마이너스 2x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2에 마이너스 4x가 되고, 뭐 밑을 통일하는 것만으로는 부등호 방향을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끼리만 가져오는데, 현재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서 이 식을 처리를 하면 이제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하고 2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가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2차 부등식이라는 것을 아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더라? 중요하다 했죠. 그냥 아주 강박적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2차 부등식을 푸는 상황이 나오면은 어떻게든 이 좌변에 해당하는 fx 그래프와 그 다음에 우변에 해당하는 x축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한마디로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라. 2차 부등식이 나오면은 이거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려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면은 어디에서 만나는지 까지 파악하는 것을 이제 바로바로 되도록 연습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인수분해. 뭐 안 되면 판별식, 안 되면 표준용으로 꽂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를 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좌변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x값이 마이너스 2 그리고 0인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은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만큼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을 골라내면 마이너스 2와 0 사이가 돼서 현재 이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해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부등식 1번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부등식은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쉽게 풀었을 것 같고 자, 2번의 경우에는 로그 부등식이죠. 로그 부등식의 단계 간단하게 복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변에 진수 조건은 항상 빼먹지 말고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고려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로그 앞에 숫자까지 있다면은 개수까지 통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진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데 부등호를 유의를 해야 되죠. 밑이 1보다 크면은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인데 밑이 1보다 작으면은 부등호는 반대로 이거 유의를 하면서 그리고 4단계에는 1단계에서 나온 x의 범위와 3단계에서 나온 x의 범위의 공통해를 고르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일단 1단계 진수를 몽땅 들고 와서 0보다 크게 만들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도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2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제 2차 부등식 나오면은 인수분해 하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판별식이나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판별식 4분의 d를 적어보면은 1-3 따라서 0보다 작죠. 그 말은 항상 2차 부등식 나오면은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이랬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이것도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말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모든 실수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은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옵니다. 이 부등식을 풀면은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등식은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범위를 교집합, 공통 범위를 고르면 1단계에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1단계의 범위를 고른 겁니다.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밑과 개수를 통일해야 되는데 이거는 밑도 개수도 모두 통일이 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3단계 진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데 풀기 전에 이미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식을 세우면 또 2차 부등식이 나온다라는 거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2x보다 작다. 이 양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아까 2차 부등식 나오면 뭐 하랬어요? 그래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 먼저 시도를 하라고 했어요. 다행히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뒤에 fx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x축과 1, 3에서 만나니까 나는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그려지는 것을 원하니까 이 하늘색 범위의 x값을 모두 골라내면 x는 1과 3 사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단계에서 얻은 x의 범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단계 뭐 하자? 1단계와 3단계의 공통해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x가 0보다 크다 나왔고 2단계에서는 1과 3 사이다 나왔으니까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이 바로 x는 뭐가 된다? 1과 3 사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다? 로그 부등식, 즉 2번의 해가 됩니다. 이 로그 부등식의 해가 1과 3 사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1번의 해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가 나왔고 근데 여기 답이 잘못된 것 같네요. 미안한데. 자, 답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봅시다. 정말 미안합니다. 자, 다 풀어놓고 틀렸네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데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고 따라서 여기랑 여기 모두 고치면 해가 0과 2 사이가 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자, 1번 지수부등식에 풀면은 쌤이 부호 실수를 했는데 0과 2 사이가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1번 부등식의 해가 0과 2 사이가 나왔고
2번 부등식의 해가 1과 3 사이가 나왔으니까 두 해의 교집합을 구하면은 헷갈리면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첫 번째 거는 0과 2 사이가 나왔고 두 번째 거는 1과 3 사이가 나왔습니다. 뭐 간단한 거는 그림 안 그려도 되지만 자 그러면 공통 범위는 1과 2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과 2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관한 대단원 평가까지 마무리를 했고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잘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각함수에 관한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